네, 우리가 문화기술지를 구성을 할 때 위상적 구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상성이라는 이야기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위상 수학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간을 품는 기술, 그러니까 공간을 몇 개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상성이 결정이 되고, 그 위상성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사하다고 보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를 것 같은데 마음이 통한다, 그것은 서로 품고 있는 마음이 같다,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좀 이해를 더두면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도너츠와 그 다음에 프레첼빵, 그리고 베이글, 이것이 훨씬 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빵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손잡이가 없는 도자기 컵, 그리고 손잡이가 하나 달린 머그컵, 이건 역시 컵이라는 속성을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빵하고 이 빵은 서로 다른 위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홀을 3개, 공간을 3개 품고 있는 구조이고, 이것은 영홀, 하나도 품고 있지 않는 구조이고, 이것은 하나 품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빵은 위상적으로 전혀 다른 이렇게 존재들이에요. 반면에 이 컵은 어때요? 가운데 이렇게 어떤 홀이 있나요? 없죠. 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도너츠와 위상적으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는 손잡이가 하나 있는 이 컵하고 위상적으로는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러한 사물들의 유사성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진흙과 같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구조적인 끊김의 변화 없이 이와 같은 컵들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베이글로 변형이 가능하겠죠.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본다면은. 그래서 위상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만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아요. 이 컵이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와 같이 어떤 위치의 변화 없이 위치 관계의 변화 없이 베이글로 갈 수 있고, 베이글은 다시 위치 관계 끊김이나 깨짐 없이 이렇게 변화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손잡이가 하나 있는 컵은 베이글 빵하고 위상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이제 글쓰기 자체가 속성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관계, 기존의 속성과는 다른 측면에서 특별한 연결성들을 위상성을 통해서 찾아냄으로써 훨씬 더 다채로운 변주가 가능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빵 부분들을 도입부로 이렇게, 도입과 마무리 부분들은 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햄버거에 비유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단단하게 굳은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돋지 않고 돋은 싹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30cm 이상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글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는 일입니다.
빵에 해당하는 자기 체험이 선명하게 의식에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밭에 보습, 쟁기날을 대고 깊게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자유연상 기술입니다. 자유연상 기술을 통해 내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합니다. 그런 단어들, 문장까지 가면 더없이 좋죠. 그것들을 정자 혹은 정패로 삼아 마음밭에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유연상 기술을 잘 정리해서 한 단락을 얻게 되면 그것을 도입부로 삼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연상 기술을 해서 우리 기계인문학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 단락 정도를 정리해서 다시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입부가 마련되면 그와 짝하는 마무리도 완성되었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도입을 모닝빵으로 반을 잘라서 했으니 마무리는 나머지 모닝빵으로 해야지 밥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건 이렇게 해석적 순환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죠. 전혀 다른 것이 된다면. 굳이 모닝빵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유식빵으로 할 필요는 없죠. 우유식빵을 했는데 밥으로 할 필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밥으로 했으면은 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도입부가 마련이 됐다는 것은 곧 마무리도 이렇게 마련이 됐다는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빵 부분은 바로 어떤 공통적인 속성, 나의 이상성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작 자체를 그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무리는 다른 마음, 세모 혹은 세모, 동그라미로 했으면 동그라미로 마무리해야 되고 세모로 했으면 세모로 마무리해야 되고 일홀로 이렇게 했으면은 또 일홀로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유사한 속성들을 가지고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과 마무리는 다소 이상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써왔었던 글들의 패턴들을 좀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내 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자유연상 기술을 통해서 찾아진, 발견된 나를 도입과 마무리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반복은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은 그 장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글을 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고 전혀 다른 뭔가가 돼버린다면은 그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한 장소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지만 그대로 요요처럼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처럼 돌아오면서 독자들이 이렇게 인정할 만큼 하지만 약간 더 이렇게 기대를 넘어서는 정도의 변화의 모습들, 달라진 모습들을 마무리해서 담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쓰는 문화기술지는 좀 더 효과적으로 독자들을 나의 글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진으로 김영랑의 시 문학과 다산정약용의 문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죠.